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24시의 심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시공업계의 뒷얘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실화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한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입찰, 금품 수수, 그리고 시공자 선정의 의문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에 먼저 살펴볼 이슈는 서울시 은평구 대조지구 1구역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에서의 의혹이 여러 차례나 불거져 나오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일일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만여 명을 넘었던 날, 대조지구 1구역에서는 조합장 선거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의혹된 선거 부정 행위로 사태가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관할 지역에선 조합의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00에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 호텔 컨벤션홀에서 모여서 대조지구 1구역의 비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던 이 총회는 조합을 정상화하고 조합 업무를 신속히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2001년 5월에 열린 대조지구 1구역 조합의 비정기 총회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결의로 해임된 조합장 Y씨와 임원과 감사들이 같은 해 11월 대위원회를 통해 재선출되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임원과 감사 그리고 조합장이 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되었지만 대위원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선출하고 복귀시켰습니다. 이것은 총회의 의지가 아닌 대위원회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조 1구역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여기 조합장과의 사전 유착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Y씨로 대변이 되는 조합장이 최초로 조합장이 선출된 게 2016년도였거든요. 2016년도 이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 유착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비리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조합장을 선출하면서 이 조합장이 현대건설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진행했어요.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정 부패 등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2021년도 5월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이 조합장을 해임시켰습니다. 해임시켰고, 그렇게 되니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사업을 도와줄 그 조합장이 이제 부재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급히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이 조합장을 복직시키게 됩니다. 21년도 5월 달에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시켰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 조합장을 다시 복직시키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거에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때 나와 있는 부정이라든가 투표 부정이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부정 투표를 실시해서 결국은 그 전에 해임되기 전에 그 조합장을 다시 복직시킨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하게 된 선거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전 임원진들은 조합 경영을 무모하게 운영했고, 이전에 손을 잡았던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는 조건으로 큰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복귀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Y 조합장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시공사로 선정해준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을 이제 이 지역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Y 조합장도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유관 협력업체들을 뽑을 때 다수의 이제 협력업체들을 선정하거든요. 선정하면 여기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게 되는데요.
그 현대건설의 모 상무가 추천해주는 업체들을 주로 이제 조합의 협력업체로 선정합니다. 그때 공사비를 뭐 용역료를 인상해준다든가 공사비를 인상해주는 등 그런 좀 부정을 저질렀고요. 그에 상응하는 리베이트도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떠드는 얘기는 186억 정도 리베이트가 오간 걸로 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800에서 1000명의 조합원들도 부정한 선거, 서면 결의서가 조작되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상임이사 P씨에 의한 의심스러운 문서 위조 사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상임이사 P씨의 의심스러운 문서 위조 사례와 부정선거에 있어서 사법당국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주지구 1구역의 조합에서 발생한 비정기 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일까요? 2021년 5월에 열린 대주지구 1구역 조합의 비정기 총회에선 임원과 감사 전원과 조합장의 불신임, 해임과 직무 집행 정지가 의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조합을 대표할 임시조합장 선출을 위해서 법원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명된 임시조합장은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된 임시조합장, 임원, 대표 선출을 위한 비정기 총회 개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대신 불규칙한 방식으로 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전에 해임된 임원들을 다시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법원에서 임명된 임시조합장의 역할이 의문스러운데요. 임시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총회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재량이 없고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재량이 없는 임시조합장이 총회 대신 자녀 임기가 3에서 4개월 남은 조합의 임원들을 복직시키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전에 해임된 전임자들을 다시 복직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해임된 모든 사람들이 복직하여 조합은 의사, 의족수를 충족하는 이상한 이사회가 구성됐습니다.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장 보건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대위원회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서 조합장 Y씨와 상임이사 P씨의 의지대로 모든 안건이 처리되도록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임된 상임이사 P씨를 다시 복직에 찬성한 대의원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시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청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 약 73명에 대해 진위 여부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장을 먼저 복직시키기 전에 그 도시정비법에 보면 임원들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에서 그 보궐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된 임원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에서 보궐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 보면 이제 임원들이 다 해임됐지 않습니까?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다 해임됐는데 해임된 상태에서 조합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 대의원회가 보궐 선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혹이 있는데요. 임원들 중에 한두 사람이 거리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궐로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원이 해임됐거든요. 전원이 해임됐는데 이 전원이 해임된 사람들을 보궐로 선임한다? 여기엔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법원에서 선임된 임시조합장, 변호사님이 이제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이 임시의장께서 갑자기 임원들이 아무도 없는데 선임총회를 해야 되는데 거리됐다고 보고 임원들을 보궐 선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뽑는데 아무리 대의원회에서 거리된 임원들에 대해서 보궐 선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원이 해임된 상태에서는 선임총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그런데 뭐 대의원들이 소집을 요청해서 대의원들 결의만으로 임원들을 다시 또 선임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 쟁점은 이미 해임된 임원들을 보궐로 다시 선임하는 겁니다. 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서 이 보궐 선임을 하겠다는 건데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실제로 투표를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대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나는 투표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의원의 서면을 뭐 임의대로 조작을 해서 이미 해임된 임원들을 복직시킨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면밀하게 따지면 형사적인 문제로 가야 하는데요. 이런 쉬운 방법으로 아무리 조합원들이 해임을 시키고 의결을 했어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라는 그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복직된 이사 임원들,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들이 이제 조합장을 복직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2022년 1월 27일에 있었던 조합장 선거입니다. 몇몇 공개 소집 요청서의 작성 날짜가 총회 소집 이후인 12월 16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7월에 작성된 요청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 당일에 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된 총회 소집 요청서가 재사용되었거나 명의 도용 또는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총회에선 조합장 Y씨와 경영자 P씨의 해임과 재임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투표 과정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 용지와 봉투에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투표용 봉투 왼쪽에 일반 결의에 대한 봉투는 두껍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서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에 사용된 봉투는 빛을 비추면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우리 조합원들이 1,400여 명 계시거든요. 1,472명.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총회를 열거나 이런 선거를 실시하면 조합원들이 한 900여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모두 회의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10% 정도, 뭐 100명 내지는 200명 정도가 현장에 오시고요. 나머지 700~800명 정도는 미리 서면을 내요. 그 서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이번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 1,400명 조합원 중에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면으로 미리 투표 용지를 보낸 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000장의 투표 용지 중에 99%는 용역원들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정투표 의혹을 밝히는 게 목표입니다. 밝혀지겠죠. 참석한 사람들 하나같이 위임장은 가지고 있었으나 적법한 수인임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접수대에서는 이미 아무개 조합원 대리인입니다 라고만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수인임으로써 인정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제가 여러 자료를 보고 증거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투표 용지를 미리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서면으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제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대리인이 투표한 게 많아요. 본인이 직접 투표했다기보다는 대리인이 투표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 대리인한테 위임을 하려면 이 투표를 위임하려면
적법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고요. 이 위임을 받는 수임인은 내가 수임인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면 투표용지 뭘 보면 위임한 사람은 있는데 수임한 사람은 불분명합니다. 수임이면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법적으로 구성된 것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임받은 사람의 증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위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용역원들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용역원들한테 야 알았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방식으로 용역원들한테 이 투표를 위임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수임인은 위임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조합원이죠. 이것도 사실은 조합원이 위임을 했는지 그냥 위임장에다가 그냥 뭐 그 사인만 해가지고 위임한 것처럼 꾸몄는지도 모르겠지만 특히 수임을 받은 사람들, 이 투표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내가 이 사람의 친인척 관계다, 직계 존비속이다 이런 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들은 다 무효로 봐야 되는데요. 이건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할 때 되게 많은 이 조합에서 행해지는 이 선거라든가 각종 의결들이 이런 서면 투표로 진행되는 거에 맹점을 이용한 건데요. 수임인이 올바른 수임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실은 내가 직접 투표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지만 바쁜 세대를 사는 중에 매일매일 이렇게 회의 같은 데를 참석할 수 없으니까 대신 서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당국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들을 해서 이런 사고들을, 이런 의심들을 미연에 방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투에 우편 소인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 결의서만 걸러내도 의결 정족수 미달의 회의, 즉 선거임이 확인될 것입니다. 저희 대조 1구역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서면 투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리 투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을 뒀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원이 우편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자 할 때 먼저 본인이 직접 우편 발송을 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용역원들이 뭐 투표용지를 진구해서 갖다가 내는 이런 방법들을 제한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편을 발송했을 때 당연히 우체국에서 우체국 소인이 찍히게 되죠.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 투표, 제3자 용역원들이 진구해서 갖다 내는 그런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체국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투명하게 좀 선거를 치르자는 규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선거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투표용지 278매 정도가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278매가 그럼 무효표로 처리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그걸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와서 갖다 냈다, 서면을 제출했다 하는 주장과 우체국이 잘못해서 소인을 안 찍었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이 회의 주최 측에서는 우체국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곧 법적으로 밝혀지겠죠. 우체국에서 과연 그런 실수를 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봉투에 우체국 소인을 찍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투표용 봉투의 문제, 대리인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투표 총수의 의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취급하고 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한 명은 투표지와 봉투의 문제는 이 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 사건이 무시되면 조합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선거 부정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시공권을 득하려는 건설사와 이 시공권을 유지하려는 건설사, 특히 이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조합장을 하려는 사람과 시공권을 득하려는 건설사의 사전 유착 관계거든요. 이 건설사에서 그 어떤 특정인을 조합장으로 내세우고 이 조합장이 이 특정 건설사를 여기에 시공권을 부여하는 데 협조하고 이런 데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조합장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시공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설사에서 무리하게 투표까지도 위조하면서 부정투표를 하면서까지 이 조합장을 계속해서 그 조합 임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지금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관해서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정들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될 때는 이미 여러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조합원 개개인도 면밀하게 이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이건 다 이제 조합원들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재개발 산업, 재건축 사업하는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이런 부정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한 이 사건이 무시되면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관행이 이 계통에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죠. 비밀투표, 직접투표, 등등 4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비밀투표입니다. 비밀투표의 해석을 두고 좀 오해를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것, 직접 투표. 그 다음에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는 것. 이걸 비밀투표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비밀투표는 내가 의사표현을 한 것이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비밀투표라고 하는데, 조합원이 직접 투표했다. 이거는 직접 투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직접 투표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비밀 투표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투표, 여기서 보면 투표 봉투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투표 용지를 투표 봉투에 넣고 서면을 제출하겠죠. 제출하는데 우리 투표 용지는 A4 용지 크기만한 투표 용지를 해놔요. 그리고 A4 용지를 담을 만한 사각 봉투를 담아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뒤추어 보면 안에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그 표시가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 투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체크한 투표, 누구한테 이제 투표를 했는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선거인에게, 그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확인합니다. 주최 측에서 원하는 건 B라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비춰봐서 A라는 사람의 투표가 되어 있네 했을 때는 이거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종이를 만들어서 이걸 투표함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비밀 투표라고 해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내 서명이나 지문, 사인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정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물어봅니다. 그러면 찬성이냐 반대에만 기표가 되어 있겠죠? 이건 비밀 투표라고 할 수도 없고 직접 투표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선거인이 직접 투표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얼마든지 만들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100번 선거를 치른들 100번 조합원들이 속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투표 총수에도 의심이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많은 투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까봐 이미 100장이든 200장이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왜냐 투표를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 투표를 누가 했는지 아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요. 이름 석자 쓰는 장치도 없어요. 그냥 비밀 투표입니다. 이 사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더 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빼낼 수도 있고 투표함에서 그렇게 투표함 관리도 하고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 투표 수도 의심이 될 뿐더러 정작 선거인이 직접 투표를 했는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뭐 우편 투표 방식 위반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입증이 되겠죠. 거긴 뭐 선거관리 규정이나 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반했던 것은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이거 비밀 투표 방식인데 왜 어떻게 이걸 밝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밝혀서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조합원들은 입을 모아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미래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임된 임원들과 감사들, 그리고 조합장 Y씨와 상임이사 P씨, 임시조합장과 대위원회는 왜 이와 같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며 대조지구 1구역 조합을 장악하려 했었던 것일까요? 팩트체크 24시가 그 이유를 취재한 결과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H건설사와 조합장 YC, 상임이사 P씨의 커넥션과 비리, 이 내용은 팩트체크 24시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팩트체크 24시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24시의 심소원이었습니다.